우리 김은수 후보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네 여러분, 네. 1번 들으세요. 4번, 4번. 네, 고맙습니다. 네, 오신 분들은 지금 오신 분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후보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2차를 나누게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께서 자리에 착석하실 때까지 여러분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진영은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유우파의 법통을 잇는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에 부었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보수주의를 신봉하는 당원의 본분에 충실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갈 새로운 로드맵을 설정하려 합니다. 당원 제8조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과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당원 동지 여러분, 모든 당원은 국정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엄연한 책임의 소재가 전제되는 당과 정부는 수평적 입장에서 활발히 소통하며 민의를 수렴하고 정제된 민의를 바탕으로 국민을 이끌어가는 일심동체의 결산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하급되는 부동의 결의이고 불면할 정당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자유우파 진영의 대의 명분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보수의 가치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추진 동력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원칙과 시스템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처럼 당을 사랑하고 지켜온 당원들에게, 당을 위해 헌신하고 투쟁해온 우리 열성 동지들에게 공평한 기회와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과감히 등용하고 그들의 미래를 담보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 당원의 희망이 있고, 그래야만 지도부가 설 땅이 있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기대 정당이 있습니다. 이런 정당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강한 자유우파의 미래를 위하여 수계가 부르면 국민과 함께 큰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의 힘입니다. 네, 지금부터 누가 선봉에 설 것인가, 투쟁이 혁신이다, 시국 토론회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연호는 잠시 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행사의 사를 맡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박소영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몰락, 의회 독재로 삼권 분립이 말살되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파괴로 나라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국 토론회가 강한 야당으로 변화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이십니다. 김문수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육선 의원이셨던 이인재 전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시평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함께 주관해 주신 분이십니다. 국민의힘 혁신협의회 상임대표이신 이신범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투게더 포럼의 의장이십니다. 김성도 의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후보님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빈 소개는 제가 일괄 호명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신범 전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임인배 전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신규철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조익현 전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김선동 전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박종희 전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이영애 전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최구식 전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박계동 전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김영숙 전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이희규 전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송영선 전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김일윤 전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신하철 전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그 최고위원분들이 이따 인사말 할 때 제가 별도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원로회 회장이신 장충근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강원도위원장이신 윤용호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강원도 도민복지특별자문관이신 변지랑 자문관이 오셨습니다. 국가원로회의 여성위원장이신 주혜란 박사님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상임의장이신 김기현 의장님도 오셨습니다. 한국사 강사이자 대표이셨던 전한길 대표님 다녀가셨습니다. 국민특보단 포럼 회장이신 홍성태 회장님 오셨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 임원이신 최선 임원님 오셨습니다. 강서구 기독교 총연합회 총무이신 진영철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신규철 전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혁신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신규철 의원님께서 올라오셔서 개회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김문수 우리 대표 후보를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김일윤 전 헌정회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전직 의원님들 많이 오셨고 현직 의원님들은 지금 의총 중이기 때문에 오늘 오시고 계신 분들이 모여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조정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했고 또 국민의힘 혁신협의회 투게더 포럼 지방자치제도 전국협의회가 공동 주관해서 열린 행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재명 정권이
입법행정을 다 장악했고 또 사법부마저 이재명의 방탄 독재를 위한 도구 내지 수화로 활용하는 이런 삼권 장악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정청래라는 국민의힘을 내란 당으로 몰아서 해산 심판하겠다는, 해산해버리겠다는 이러한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러한 거대 여당이 맞서서 사실상 내란당이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오히려 내란 세력으로 돌아가는 이 현실이 저는 실로나고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통일을 하지 말자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랍니다. 이 세력이 대한민국 헌법안 원진이 들어와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을 오히려 내란당으로 몰아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하겠다는 이러한 현실. 여기에서 과연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당대표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예, 좀 크게 하시려면요. 이런 대선을 펼치면서 저는 민주당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귀족당, 일병당, 반려당이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도덕적 우위에 있는 당이라고 허위 자부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민주당이 그걸 잘 써먹던 민주파리 못했습니다. 인권파리 못했습니다. 노동파리 못했습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서의 업적 아무런 과시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당대표를 누가 맡아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은 투쟁이 혁신이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기어 투쟁할 수 있는 인물, 가장 당을 투쟁을 통해 혁신시킬 수 있는 인물, 저는 김문수라 믿고 오늘 제가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문수가 화이팅 해주셨어요? 김문수! 네. 김문수!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빠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살아온 분이십니다. 당을 위기에서 구해낸 경험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성장, 안보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실 분, 파도 미담만 나오는 분, 여러분 누구입니까? 김문수 후보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켜야 되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누가 선봉했을 것이냐 두개도 토론, 우리 조정은 의원님과 또 우리 이민배 의원님, 또 이인재 우리 선배님, 김일련 선배님, 박혜동 의원님, 또 심평 변호사님, 여러 우리 훌륭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지금 국민의 모든 여론이 다들 좋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사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정치를 하시던 분이나 국민이나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이유는 바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당선이 되어버렸으면 정말 이런 행사도 필요 없고 또 제가 좀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실패함으로써 이런 위기가 초래된 데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지난 대선에서 열렬하게 저를 성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많은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죄송하다는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원래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이 100가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약이 다 무효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첫째는 해체해야 된다, 해산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산돼 버리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죠? 이재명이죠? 김정은이죠? 뭐 한 절반만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이 해체되고 나면은 가장 좋아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내란 특별법을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당을 해체시키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45명 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의원직을 박탈하고 국민의힘에 줬던 국고 보조금까지 다 환수하겠다. 정말 이런 무지막지한 법을 내놨는데 이 법은 150표만 얻으면은 법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7석이죠. 107석인데 이 중에 혁신을 한다 그러면서 제가 세보니까 한 40명 이상을 내보내자고 합니다. 내보내고 나면 한 60석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석이 무너지는 순간 이재명은 본인이 5개 재판을 받는 범죄자입니다.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관두는 순간 바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계속해야 되겠는데 바로 연임제 개헌을 추진을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선거 때 공약을 해놓고 아직까지도 그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헌을 해서 연임제가 돼서 영구 총통제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막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100석이 개헌 저지선이죠. 국회에서 100명이 확실하게 이 국민의힘을 해체하거나 또 개헌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죠. 그런데 100석을 가지고 있으면은 확실하게 개헌은 막을 수 있는데 과반수를 막기에는 지금 이미 저 사람들이 193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0석을 훨씬 넘었는데 거기다가 국민의힘을 더 잘라가지고 그쪽에 붙여주면은 사실상 도저히 이 법을 제대로 못 막는 것뿐만 아니라 개헌도 못 막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것, 지금 현재 107석을 지키고 가능하다면 이 107석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누구를 내보내자 누구를 자르자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재명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10개월도 안 되는 9개월 며칠 만에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4,000명 이상의 공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 17명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부터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들 약 4,000명 이상의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준비를 하고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신한 인재를 많이 모셔다가 또 후보로 우리가 공천하고 또 그분들을 당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당 지지율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할 생각 안 하고 계속 우리 내부에서 총질하고 내부에서 계속 저 사람 내보내라고 계속해서 당을 계속 뺄셈 정치로 가져가면 우리 당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지금부터는 덧셈 정치로 가야지 뺄셈 정치에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뺄셈을 하는데도 때가 있어요. 언제냐? 공천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 다가오는 내년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6월 3일 지방선거 되기 전에 바로 공천을 할 때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을 다 버릴 사람 빼게 돼 있고 다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아직 3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저 사람 내보내라,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안 해도 저들은 특검법을 3개나 만들어가지고 매일 우리 국회의원들 출국 금지시키고 압수수색하는 거 보셨죠? 네. 국회의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김장환 목사님 계시는 극동방송 이건 생긴 지가 70년 됐습니다. 이 70년 된 극동방송에 김장환 목사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기에다가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유신 때나 50 때나 어떠한 때도 그 앞에서 시위하던 사람들이 경찰관을 몽둥이로 두들겨서 뼈가 부러져서 또 명동성당으로 피신을 하거나 또는 조계사로 피신을 하면은 거기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뭐 폭행을 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나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 이런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는 이 이재명 정권이야말로 최고의 독재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독재 정권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분 보셨죠?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구인을 하려고 하니까 뭐 옷을 벗었다, 속옷만 입고 들어누웠다 이런 보도 보셨죠?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인권 침해입니다. 저도 감옥에 2번 가서 2년 반을 살았는데 감옥 안에는 어떤 기자도 올 수도 없어요. 감옥 안에 누가 옷을 벗었다 입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자체가 그 재소자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근데 이건 대통령이라고 제가 비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재소자도 그 사람이 이렇게 검사나 또는 재판에 가는 걸 출정한다 그래요. 그 교도소 용어로. 출정에 불응한다고 해서 옷을 벗고 들어누웠다 이런 이야기를 밖에 못해요. 법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인권에 해당되는 더구나 전직 대통령이 옷을 벗었다든지 드러누웠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권 탄압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 신병 변호사님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도소장이 절대 못하는 거고 그 위에 법무부 장관도 못해요. 이거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인권이 이렇게 짓밟히는데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권 변호사, 신평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만 많은 법조인과 인권을 사랑하는 인권단체 같은 데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그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 이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선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치지요. 그런데 이 이재명 이 사람은 어떠냐? 재판을 5개 받는 범죄자 맞죠? 이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경우에도 제가 헌법도 찾아보고 다른 형사소송법이나 어느 법을 대한민국의 법을 찾아보더라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을 중지시킨다라는 법은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맞죠? 우리 이인재 우리 의원님께서도 판사 출신이고 신평 우리 변호사님도 다 같이 판사 검사 다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 재판 중재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법에 없는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운용하는 이런 무법천지 대한민국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정청래라는 민주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정청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극좌 테러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건국대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왔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을 갔는데 한 번은 또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저, 대사가 잠자는 대사관저,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그 관저에 담벼락이 높고 또 경찰이 상당히 거기 경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곳을 담을 타는곳 들어가서 정청래가요. 담을 타는곳 들어가서 거기다가 사과탄을 던지고 신나를 뿌려서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그건 미수가 됐습니다만은 그레그 대사, 당시에 그레그 대사가 놀래가지고 옆집으로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이 사는 관저에 사무 보는데도 아니에요. 미 문화원하고 또 달라요. 미 대사하고 달라요. 대사 관저에 담을 타는 곳 들어가서 사과탕을 던지고 거기 신나 뿌려서 불 지르려고 하는 이런 자가 극좌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냐?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사과 안 하면 악수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와는 어떤 경우든지 악수 안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미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같이 감옥 갔다 온 거 아시죠? 뭐 다른 거 뭐 돈 받은 거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형님 김민웅이라는 자가 지금 요즘 매 주말마다 남대문에서 촛불행동 집회를 하는데 저는 늘 그 지나다니면서 봅니다만은 이 김민웅이가 쓴 글을 보면은 지금 트럼프 미국은 제국주의의 끝판이다. 우리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바로 전쟁터로 몰고 가는 동맹이다. 빨리 이 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끝내야 된다. 이런 걸 보셨습니까? 유튜브에서 다 했어요. 보도가 다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여기 국회에 제가 보면은 들어다 보면은 방송장악법 통과시키라고 하는 그 독재 단체들이 국회 앞에 와서 방송장악법을 빨리 통과시키라 이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장악법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시위는 지금 약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면은 이 국민의 인권, 국민의 언론의 자유 없어지는 거 맞죠? 네.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방송 장악법을 막아야 되죠? 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지금도 의원총회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필리버스터 해봤자 하루 이틀도 못 가요. 그러면 국회에 우리가 107석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가 모자라면 152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면은 우리는 국회 안에서만 싸울 것이 아니라 이 국회 안에 뿐만 아니라 국회 바깥에서도 모든 국민이 나서서 우리 언론의 자유, 인권 바로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되겠죠. 국회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지 못할 때는 우리 국민이 직접 나서서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 이재명 총통 독재와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강력한 투쟁의 최정예무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회 의석이 적다. 우리는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느냐. 필리버스터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필리버스터 안 되면 전 국민이 나서서 이 국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대를 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킨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없이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4.19가 왜 피를 흘렸습니까? 5.18이 왜 피를 흘렸습니까? 3.15 마산 의거가 왜 피를 흘렸습니까? 상대는 독재 정권, 그것도 총통 독재입니다. 언론이 확실하게 비판을 하고 법원이 제대로 하고 국회가 제대로 하고 공무원이 제대로 했으면 국민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이미 이 나라는 깜깜한 어둠입니다. 지금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언론, 또 민주노총, 또 한국노총, 그리고 교회까지, 천주교까지, 불교까지 이 사람들이 다 손을 써서 장악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 소수가 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 깜깜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도 이 총통 봉합 독재의 소리를 내지 못할 때는 바로 우리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자유의 총소리를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국외도 포럼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재명 총통 독재의 장기집권 음모를 분시하고 우리 민주주의와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 힘으로 지켜냅시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우리는 언제나 뭉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최후 이름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제가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로 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네, 파이팅이십니다. 바로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 연우는 기대하시면 됩니다. 연우는 기쁜 수라고 여러분들 지금 하시죠. 네, 계속 순서가 이어지니까 네, 기쁜 수원에 가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고위원분들도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인재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김은 전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시고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육선 국회의원이신 이인재 의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이인재입니다. 정말 오늘 김문수 후보의 연설을 듣다 보니까 단 한마디도 뺄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좀 도움이 되는 말을 보탤까 생각했는데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먼 미래 같지만 금방 다가올 현실입니다. 또 금방 역사로 달려갈 공간입니다. 내년 3월이나 3년 후에 결과는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지도부를 구성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년 3월의 운명도, 3년 후의 운명도, 우리 국민의힘이나 대한민국의 운명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전에 중국 여순에 있는 여순 감옥을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안중근 의사 최후의 공간이 있었고, 또 단재 신채호 역사학자 순국하셨던 감방이 있었습니다. 그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여러분, 정치는 정치적 가치를 위한 투쟁입니다. 클라우제 미츠라고 하는 전쟁론의 저자는 정치의 본질을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치는 그저 적당히 말다툼이나 하고 토론이나 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정치는 투쟁이고 전쟁입니다. 특히 상대가 상식적인 상대가 아니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유산을 다 불태워 버리려고 덤비는 이런 무지막지한 상대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투쟁과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이 그런 투쟁과 전쟁을 지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부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도 대한민국도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투쟁은 전면적인 투쟁입니다. 뭐 큰 거는 투쟁하고 작은 거는 도와주고 어떤 거는 투쟁하고 어떤 거는 양보하고 이런 투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까 김문수 후보가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뭐 더 보탤 것도 많지만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하나 상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전면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투쟁은 처절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투쟁하다가 잘 못되더라도 다음에 또 싸우면 된다. 이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투쟁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은 다른 체제로 변질돼 있을 것입니다. 투쟁할 기회도 사라질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됩니다. 아까 김건수 후보가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이고 처절한 투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저항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저항의 중심에 국민의 힘이 서 있어야 합니다. 대중적 투쟁력을 결집해 가지고 투쟁의 불꽃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선봉에 국민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투쟁과 저항을 이끌 인물을 이번에 당대표로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항의 상징, 대중적 투쟁력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다른 후보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투쟁이나 저항은 의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징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문수는 시대가 만들어낸 저항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온몸을 태워서 대중적 투쟁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단련된 사람입니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김문수를 내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투쟁의 불꽃을 키워나갑시다. 그러면 흩어졌던 민심들도 다시 우리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의 이런 도발은 간단하게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면적이고 처절한 투쟁을 이끌 지도부를 이번에 꼭 건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인사 말씀을 해주실 분이십니다. 오선 의원이시자 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역임하셨던 나경원 의원을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투게더 포럼이 주최하고 정말 이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돼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장악법, 그리고 검찰청 해체법, 그리고 언론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기업 목재기법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예고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쟁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네. 걱정 많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정말 암울한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역시 투쟁입니다. 투쟁.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엊그저께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당선되자마자 한 일성이 뭡니까? 국민의힘 해체입니다.
내란 정당이라고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안 되겠다. 국민의힘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일부러 빨간 옷 입고 왔습니다. 이 정청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당 대표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당대표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청래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국헌 문란의 주범입니다. 내란과 계엄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 대해서 끊임없는 내란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자기들이 헌법재판에서 내란죄를 처리했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계엄과 내란이 똑같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내란의 구성 요건이 뭡니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상 내란을 획책했던 것 바로 정청래를 비롯한 민주당 세력 아니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법사위원장으로 앉아서 온통 탄핵, 특검, 그리고 무자비한 법안 통과, 무분별한 예산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권 바뀐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아, 대통령실 운영하려니까 예산 필요하다고 바로 대통령실 예산 원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그 주범인 정청래 당대표가 우리한테 사과하라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가 할 일은 그가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맡고 앉아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를 무력화시킨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되는 것이 먼저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나라를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언제나 협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야당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 보고 국힘 해체하는데 결국 그 국헌 대통령제라는 나라의 제도 헌법 체계를 무산시키고 국회에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모두 안고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던 정청래 의원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하겠다는 것은 언론 장악, 검찰 해체, 그리고 사법 장악입니다. 결국 100년 그들의 집권을 위한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들 24시간이 지나면 그들 마음대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막아준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방송장악, 사법 해체, 검찰 해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획책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좌파 생태계의 복원입니다, 여러분. 이 좌파 생태계의 복원을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의원 107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움직이고 밖에서 시민 세력들이 같이 연대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송구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의 힘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기초를 만들어가느냐일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저희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만 당 지도부가 정말 현명하게 선택되어서 그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싸울 것은 싸우고, 또 우리 내에 있는 패배의식에 이 만연되어 있는 이런 당의 이 분열과 이러한 것을 넘어서 고칠 것은 고치되 당의 기강은 확실히 하면서 당을 하나로 되어서 미래를 위한 좋은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바꾸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강한 정당, 그리고 또 하나 되는 정당, 그러면서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투게더 포럼을 비롯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지도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많은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왔다 가신 것 같은데요. 요 앞에서 김문수 후보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지도부 탄생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려주신 나경원 의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책임당원 전국 연합회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이희규 전 국회의원께서 무대로 올라오셔서 네,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 의원을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은 좀 됐지만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끝끝내 지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또한 최고위원회에 출마하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대한민국 헌정회의 미래전략 특별위원장인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희규입니다. 현재 저는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오늘 여기 앞에 현수막에 써 있습니다. 투쟁이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혁명적 변화를 하려면 우리 당이 새로워져야 하고, 또 그 당이 에너지가 돼서 이 무도한 정권과 투쟁을 벌려 나가야 합니다. 당 대표는 김문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대한민국 헌정회의 회원인 우리 김문수 전 의원께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취임하신 후에 국가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서 필히 수행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민의힘이 국가와 5천만 국민에게 절대 필요한 정당이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당을 혁명적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당의 정확한 정체성과 이념의 정립을 위해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령 사건에 관해서 당의 통일된 가치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12월 3일 계엄령 사건은 절대 내란 사건이 아닙니다. 12월 3일 사건은 계속되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야당의 탄핵 진압과 선거 부정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면 직권 남용 정도, 위법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만약에 12월 3일 사건이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정치 집단의 의견대로 친위 쿠데타이거나 내란 사건이라면 사전에 대통령이 절대 계엄령 담화를 발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친위 쿠데타라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을 전부 체포 구금하고 방송국 등 언론기관을 모두 점령한 후에 계엄령을 선포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그리고 나서 계엄령을 발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의 기본적인 상징적인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헌법재판관들도 탄핵 소추사위에서 내란죄를 취소시킨 후에 비상계엄의 정당성 위법 행위를 이유로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들 탄핵 관련 위법 사항은 형사소송 기록송부를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과 피의자인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증거로 채택이 불가능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위반한 바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결정은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인의 의견은 결론적으로 12월 3일 사건은 대통령의 계엄법 위반에 관한 단순 직권남용 사건 그리고 절대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 헌정의 의원입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취임 이후에 더 이상 국민의 힘이 12월 3일 발생 사건으로 분란을 자초하지 말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민의힘을 의석수와 관계없이 국가 운영의 절대 필요 요소인 제1야당임을 국민의힘 전체 당원들이 망각하지 않도록 수천 번 변하는 여론 지지율을 의식하지 말고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207매에 이르는 국가 정책 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내용 증명으로 친전 서신으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개인 숙소가 아닌 광화문 종합총사와 동일한 국가기관 자체인 바 정치 지지 기반이 전무한 대통령의 권위를 위해서 절대 이전하지 말 것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그리고 숙명여대 학위도 대통령 영부인 학위보다 더 훌륭한 학위가 없는 바 즉시 반납할 것과 후일의 분쟁 방지를 위해서 대통령 취임 후 최소 1년간 일체 대통령 해외 공식 출장 시에 동행을 금지하고 고아원이나 양로원, 경찰서나 소방서, 군부대 등 이런 힘들고 어렵게 봉사하고 있는 자리를 방문할 것을 조언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도 159명 이태원 참사 직후에 국무총리직을 즉시 사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 통고서를 공식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지나간 당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의원을 대통령 친의원들이 잔인하게 공개 탄압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국가 공권력을 난폭하게 남용하지 말 것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민주당의 난폭한 국회 운영을 저지기 위해 대통령께서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전 검사 4명을 탄핵 발의한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전원을 서울중앙지검 국가문란죄로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김문수 헌정의 회장께서 국민의 당대표 취임 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만약에 난폭한 국정 운영 시 제모신보다는 어찌 보면 선배 정치인으로서 정치는 타협과 양보라고도 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나라를 위해 충원하는 마음으로 수시 접촉하고 대화해서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렇게 해서 대외적인 국가 위신을 회복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국가와 당의 명운이 걸린 2026년도 지방자치 선거를 위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일 전일에 6월 2일 시청 앞 광장유세에서 다 됐습니다. 극적으로 찬조 연설한 바 있는 이낙연 전 의원과 손학규 전 민주당 당대표 두 분을 당의 승인고문으로 영입해서 내년 선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파멸된 이유는 민주당 때문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시키는데 기여한 국민의힘 내부의 적들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대표 취임 조치, 당의 중요한 의원들인 장동혁, 송원석, 나경원, 윤상현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경고방문에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은 원장을 즉시 해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발언하실 분이십니다. 네, 정치학 박사이시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이신 외대 교수 진미경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행사 때 와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겠습니다. 정치학 교수 진미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독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독재 정치를 타개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8.15 국민 임명식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방 80주년인 올해 8.15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임명과 선출은 다릅니다. 현 정권은 앞으로 선출직 대통령을 임명직으로 바꾸려는 것입니까? 대통령 선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독재의 서봉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성한 8.15 해방 경축일을 선전의 장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둘째, 현 정권은 독재 정권입니까? 민주주의는 다수와 소수,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소수인 야당을 해산시키겠다고 합니다. 양당 체제가 아닌 민주당 일당 체제의 국가, 이것이 바로 일당 독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나홀로 독재당, 마이웨이 독재당, 그들끼리 독재당입니다. 특권을 독점하는 뉴클래스, 새로운 독재 특권 계급이 출현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의힘은 보수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국민의 지지를 막고 독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좌파가 쉬운
기득권 수호, 수구 세력이라는 보수의 거짓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수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글보 정치와 혁신 정치, 무법천지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 모든 계층을 위하는 국가, 점진적인 개혁, 끊임없는 개혁의 정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보수의 원조 정신으로 돌아가서 서민과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가 바로 진짜 진보입니다. 보수주의의 원조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분노와 강란이 신중함과 숙고, 선견 지명을 가지고 몇백 년 동안 건설한 것을 단 30분 만에 파괴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버크의 말대로 해방 이후 80년 동안 우리 국민이 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좌파 독재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보수 정당이 일당 독재 질병에 가장 감탄할 만한 치료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일당 독재에 맞서 국민을 위해 투쟁하는 당대표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의가 정의를 이겼습니다. 일반 국민은 작은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대규모 스케일로 큰 죄를 범해도 벌을 받지 않고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국민은 독재와 불의를 이기는 사람, 정의를 실현하는 당대표를 원합니다. 폭염의 날씨에 국민은 타는 목마름으로 일당 독재를 막아줄, 국민의 갈증을 풀어줄 폭포수같이 시원한 당대표를 부대합니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의 날개를 편다고 합니다. 일당 독재의 어둠에 맞서서 사자처럼 강하게 투쟁하고 부엉이처럼 지혜로운 당대표가 선출돼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대표 어떤 되셔야 되는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많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신 분들을 오늘 무대로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셔서 간략하게 한 2분 안쪽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자 의원님하고 또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송범규 후보님, 우리 홍석준 후보님, 또 어느 분이 계시죠? 더 계십니까? 가셨습니까? 장영아 당협위원장, 김민수 나오고 계십니다. 네, 송병 다 무대로 오셔서 양양자 의원님부터 먼저 한 분씩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오래 보시라고 짧게밖에 말씀 못하실 것 같아서 오래 보시라고 다 무대로 모셨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들 순서대로 우리 양양자 후보님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마터면 그냥 갈 뻔했습니다. 네. 아까 김문수 후보께서 저를 옆자리로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필요하다는 일입니다. 징징거리지 마라. 저의 삶의 지표입니다. 징징거리지 마라. 징징거리지 마라. 그 시간에 실력을 키워라. 제가 18살에 여상을 졸업하기도 전에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에 호남 출신으로 여성으로 처음 들어갔습니다. 주선 부기 타자밖에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회사에 가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스탠포드, MIT 쟁쟁한 분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 의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간 회사에서 처음 고등학교 졸업해서 들어가는 5급 사원입니다. 5급도 안 되는 주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90년도에
부산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시어머님은 나는 처음 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네가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다. 호르머니에 동생 줄줄이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돈도 없고 근데 딱 하나 마음에 든다. 볼띠에 밥띠가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90년도에 결혼하고 91년도에 첫 딸을 낳고 저는 죽을 만큼 일했습니다. 징징거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아이를 낳고 92년도에 4급 사원은 되고 3급 사원이 되라고 시험을 보는데요. 제가 필기 시험은 금방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떨치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도 2번의 면접 기회를 줍니다. 2번째 제가 사장단이 5명이 서 있고 혼자씩 들어와서 면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면접 볼 생각이 없습니다. 저 85년 11월 25일에 들어와서 죽을 만큼 일했습니다. 90년도에 결혼을 했고 91년도에 아이를 낳고 앞으로도 육아가 걱정됩니다. 이 회사가 결혼과 출산과 육아가 승진에 걸림돌이 된다면 제가 이 회사를 먼저 버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와버렸어요. 저는 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후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약자들이 살아가야 할 그 시대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징징거리지 맙시다. 제대로 실력을 키웁시다. 유능한 경제정당, 매력적인 전국정당으로 만들려면 각자가 몸을 던져서 죽어야 삽니다. 검수완박 법안할 때 어느 누구 하나 목숨 던졌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직 거의 던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홍성준 최고위원 후보십니다. 예, 종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인재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투게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21대 국회의원 홍석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라들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이적의 나라입니다. 6.25 잿더미에서 정말 원자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경부고속도로, 포스코를 등을 통해서 산업화, 특히 최근에는 우리 KTX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왔는데 이렇게 이룬 것이 결국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우리 선배 지도자 여러분 덕분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재명 정권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노란 공천법 등을 통해서 경제 폭망 그리고 불법 파업 조장을 하고 있고 방송 장악법을 통해서 이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8.15 국민임명식을 통해서 이제 광복절마저도 이재명이 사유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제대로 견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한 우리 우파 보수의 권류 국민의힘이 지금 제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념 무장과 정체성이 혼란이 돼서 좌파 독재가 만든 프레임 전쟁에 항상 집니다. 계엄이 내란으로 둔갑을 하고 우리끼리의 다툼이 극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좌파 독재 이런 프레임이 우리 당내에서도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2017년도까지 공무원 생활을 24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연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21대 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가겠다 생각한 것은 제가 탄핵 전국에서 많은 집회 현장과 그리고 방송에서 좌파 독재를 싸우다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에 입문하면 뭔가를 직접 좀 해야 되겠다는 고민 끝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되면 첫 번째 이론적 무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 당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정말 우리 당의 공천이 당원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공천혁명을 이루어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경쟁으로 뽑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창피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는데 정작 우리 당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장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가치인 경쟁이 다 사라지고 당 지도부가 내려꽂는 그런 낙하산 공천이 계속해서 자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TK를 비롯해서 영남권에서 자행되다 보니까 점점 당세가 약해지고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멀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런 것을 바꾸도록 당원 당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현역의 평가를 하는데 의정활동, 지역활동, 국민소통 분야로 합니다. 국민소통 분야의 방송에서 패널에서 싸운 것을 평가하면 우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지 싸우는 정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인은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정치인 말만 하지 실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22대 때 경선 기회도 없이 탈락했지만 끝까지 총선 상시에서 민주당과 싸웠습니다. 당이 부름이 있어서. 그런데 창피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현역 의원이 공천 기회도 없이 떨어지는데 총선 상시에 싸워서 제가 1호 납니다. 1호. 정말 창피한 양입니다. 제대로 당 지도부에 들어가면 우리 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국민의힘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선동규 후보님께 먼저 하시겠어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네. 네. 우리 당원 선배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이렇게 모이시니까 좋지요? 배는 고프지만 오늘 우리 청해동 포럼의 김성동 회장님께서 많은 노력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협의회 그리고 지방자치 전국협의회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저는 쓴소리를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우리 목사님들 같이 오셨고 많은 분들 합니다. 최고위원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연예인입니까? 우리 계속 사진만 찍고 말로만 떠들어야 됩니까? 어제 당대표 최고위원들 비전 발표해 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항상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와서 인사만 하고 그냥 가는 그런 후보들도 많고요. 우리 국민의힘 너무 입으로만 떠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맨날 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왜 못 지켰냐고 얘기하셨죠? 서로 싸우기만 하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정말 강력하게 모두가 같이 뭉칠 수 있게 할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 후보 누굽니까? 저도 그렇게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와 함께 지난주부터 같이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 당 5년 동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명의 당대표 8명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6개월도 못 가는 그런 국민의힘의 얼굴들이 있으니 우리 당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공격 앞으로 했는데 우리만 쫓아갑니까? 지도자가 있어야죠. 제대로 된 당대표 최고위원들 뽑아야 됩니다. 그동안 저는 옆에 있는 김민수 후보보다 선배지만 정치는 경력은 훨씬 짧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26년 하면서 한국 아나운서학까지 했고 그리고 인천에서 시당위원장 하면서 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항상 시민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절대 말로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 모이면 왜 그렇게 할 말들은 많은데 직접 모이자 그러면 행동 안 하십니까?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따로따로 모이기만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끼리는 화합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최고위원 후보가 되면 가장 먼저 김문수 당대표 당선될 거라고 확신하시죠? 네. 김문수 당대표와 함께 같이 화합하고 혁신하고
그래서 승리하겠습니다. 파업하지 못하고 정치하지 못하면 저희들은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 손봉규 꼭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네,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이인재 고문님, 그리고 김성도 회장님, 우리 심평 변호사님,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께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자 최고위원 후보 김민수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포럼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오늘 투쟁이 혁신이다, 이 말을 제가 TV에서 가장 먼저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양심 바른 선배님들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저한테 직접 이인재 고문님, 회장님, 이사님들께서 전화가 오셔서 방송에서 이 용어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 와닿는다. 김민수 이거 써도 되겠냐고,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글이 여기에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투쟁이 곧 혁신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 잠금 마이크 아닌데 좀 앞으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오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쟁이 왜 혁신인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어제 제가 비전 발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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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은 한 발자국 소리도 들리는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우리의 지지자와 당원들의 울부짖음과 절규를 이 시간 동안 못 들었다면 어떻게 국민의힘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원들의 눈물도 닦아주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운운합니까? 혁신이가 끓여졌습니다. 혼란이 일어나고 외란이 일어나서 적들이 내 목에, 나의 가족들의 목에, 나의 국민들의 목에 총칼을 겨누는데 책상에서 혁신을 짜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우리도 총칼을 들고 나가서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할 때 아닙니까?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모르고 혁신할 때 혁신하지 모르니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 아닙니까, 선배님들? 저 김민수 이 목소리를 12월 4일부터 줄곧 외쳐왔습니다. 제 힘없는 목소리를요 국민들께서는 들어주시고 당원들께서 들어주시는데 이 목소리가 우리 당에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저 김민수에게 힘 한번 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당 지도부들에게 싸워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앞에 나서서 싸우고 싶습니다. 국민과 당원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뒤에 숨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당원 앞에서 당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당원분들께 부는 비바람 저희가 먼저 맞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요 국민의힘의 마지막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많은 지지자들께서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을 사랑하지 않는답니다. 믿지 못하겠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지도자들을 뽑지 못한다면요 남아있는 여러 선배님들조차 떠날까봐 무섭습니다. 이번만큼은 당대표 후보부터 청년 최고 후보까지 모두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분들을 뽑아주십시오.
국익과 국민을 위해 싸우게 해주십시오. 국익과 국민을 위해 싸울 때 그것이 곧 혁신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선배님들께서 우리 당을 지켜주셔서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 보수의 정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 김민수에게 힘 실어주시면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최고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두 분이 손잡고 한번 만세. 네,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2일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심평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심평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이 화려한 달변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저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고 단지 저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들은 우국지사의 충정이죠. 그러나 저는 백면서생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판사를 10년 하고 헌법학 교수를 20년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 전부인 사람인데 아무런 직책을 가지지 않은 백면서생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들의 결과는 조금 다른, 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큰 이 청량제가 주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만은 오늘 존경하는 이인재 고모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혁신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누구나 다 잘 아시죠? 저 역시도 여기 오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심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를 저쪽에서 절대적으로 지배를 하고 거기에 대통령까지 저쪽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는 거죠. 지금 사무특검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신문지면을 덮습니다. 이 적나라한 정치 보복의 현장들이 그대로 우리를 덮어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죠. 어제 민주당 대표로 뽑힌 정청래 대표의 이 말은 어쩌면은 우리 헌법 전체를 파괴시키는 발언입니다. 제가 헌법학 교수로서 20년간 그리고 헌법학회 회장으로서 이끌어온 헌법의 가치가 이념이 지금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그칩니까?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죠. 아까 나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은 아마 내일쯤이면은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전대미문의 악법들이 통과됩니다. 그 법들이 통과되면은 저 사람들의 꿈인 50년 집권 그것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가 철저하게 봉쇄될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고 또 우리 보수 전체가 괴멸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한쪽에서는 말이죠. 내부 총질하지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그 사과 받아줬습니까? 아니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더 발표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 전당대회 분위기가 되면서 이 내부 그 싸움이 잦아드니까 한 2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들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이 보수의 괴물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피지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민주당 이재명이 뭐니 하면서 욕하면은 기분은 시원하죠. 그러나 그것은 끝납니까? 지금 우리는 저 사람들이 이 50년 장기 집권을 위한 업무를 앞에 두고 거기서 싸워야 할 막중한 그 투쟁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욕만 한다고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저쪽을 보십시오. 민생회복지원금 15만 원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는 국민들 대다수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우리 어려운 사람들 고려해 주는구나,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상황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김문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설파를 하겠습니다만 좀 실례되는 점을 용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대체로 이렇게 전개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요구되는 것은 지지세를 규합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과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까 이인재 고문님께서 말씀하셨죠. 정치는 또 하나의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과할게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백전백패입니까? 과연 저쪽에서만 잘하고 이쪽에서는 못했습니까? 서로가 울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쪽만이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강요를 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김문수 장관님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 또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 같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어차피 기여는 됩니다. 지금 그 탄핵이나 근데 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저는 협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국회의원 수 조금 줄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이 적합한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서 새롭게 이 지지세를 규합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 올라가는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수의 제자리 찾기입니다. 이 보수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점에 관해서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6월에 지방선거는 이대로 가면은 참패입니다. 이 참패를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베개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략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분노에 가득 차서 이 큰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지방선거까지 참패를 한다는 것을 필지사실로 하시면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낙동강 방어 정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튼튼한 진지를 구축을 해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반드시 인천 상륙작전의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제가 국민의힘에 지금 당장 필요한 여러 가지 혁신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다 저렴 건 아닙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기득권 중심의 낡은 정당이다 한 그런 인식을 국민들 머릿속에 박아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나라를 운영해가는 기본 이념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을 가지면서 때에 따라서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제11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헌법학계의 동서는 우리가 사회적 시장 경제를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자원의 배분과 또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가장 탁월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가지는 아주 숙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는 이 메커니즘에서 시장의 실패자는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시장의 실패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바로 보수 정당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내다봐야 합니다. 보수 정당이 지금처럼 기득권 중심의 정당이고 토 집단이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방향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전혀 없는 그런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위기상에 처해 있습니다만 최근의 여러 상황을 봐도 이 사회적으로 중하위층이 사회적 상층으로 올라가는 그 사회적 사다리를 철거하는 것은 오히려 진보성분에서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과거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농지개혁법이라는 이 엄청난 이 사회 격변의 제도를 도입해서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떻게 우리 서민들까지 전 국민의 어려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초석을 마련하셨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국민의힘이 오늘의 시점에서 실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소수자 보호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ffirmative action을 거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낡은 관념들 벗어 던지고 새롭게 한국판 소수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의 한국 혁신 방안으로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양극화 심하죠.
또 인구 절벽, 이거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적인 책무를 느끼면서 그런 역사적인 인식의 기초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한국판 어퍼미티브 액션의 그 하나의 그 내용으로서 저는 이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로스쿨과 의전원, 그리고 이과대학 입시, 그리고 국립대학 입시에서 여기는 정부의 통제가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정원의 3분의 1은 먼저 경제적 중하위층 자녀들로 충당하고 나머지 인원을 일반 전형으로 돌리도록 하는 그런 획기적인 정책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저쪽에도 있어보고 이쪽에도 있어봤습니다. 근데 보수를 한마디로 제가 딱 그 피부로 와닿는 걸 정리하자면 좀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저쪽은 좀 다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욕을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생각, 그렇게 분기탱천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주 특유의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도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국민의힘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자양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싱크탱크 하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휘하에 많은 인재들을 길렀습니다. 이야기 들읍시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에 대항해서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이 미래지향적 공천이라든지 그런 획기적인 방안들을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당의 혁신 안으로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심상필벌의 원칙을 다음의 혁신안으로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봉숭아학당입니다. 이거는 각자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당이 어찌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의 당규를 보면은 국민의힘과 당규를 보면 버젓이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라는 것이 도대체 유명무실한 기구로 변질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안은 혁신위원회 한번 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혁신안을 이 혁신위원회 안이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 국민의힘이 다시
이 분란에 빠지면서 이 지지율이 푹 빠지는 그 원인이 됐습니다. 이런 행위는 당은 망치는 행위입니다.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이렇게 자기의 이익만 하시면서 개별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조직이나 단체나 기구나 어떻게 운영돼 가겠습니까? 당을 분리위원회는 바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손을 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볼 때 당윤리위원회는 뭐 하는 기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안목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당의 윤리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신상필벌의 원칙, 잘하는 사람한테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사람한테 벌 주고 하는 것이 신상필벌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고대 한미자 이래로 확립된 조직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국민의힘에서는 무너져 있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그 국민의힘의 그 봉숭아학당처럼 이거 나타나서 이 국민의힘을 이 분쟁의 물결 속으로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은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혁신안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죠. 첫째로 준전한 역사의식에 기초한 과감한 정책을 한국판 어퍼티브 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를 해서 이 당의 전면에 내세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싱크탱크를 반드시 설립하십시오. 여기서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꼭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하면은 해서 국민의힘이 힘을 길러서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새는 두 날개로 납니다. 뭐 흔히 하는 말들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그 날개가 함께 있어야 이 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우리 사회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정청래라는 사람은 보수의 날개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위험한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몇 개까지 이 자리를 같이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침통한 마음, 이 분노의 마음, 그것은 우리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떤 분과 이 문자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옵니다. 지금 우리는 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우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가 이 세미나를 마치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번 외쳐봤으면 합니다. 제가 어둠이 짙으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새벽이 온다.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온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온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신탁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지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실, 네, 제가 투쟁이 하면 혁신이다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쟁이! 투쟁이!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또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말 이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